자, 제4절 사기죄입니다. 자, 서론 보죠. 자, 사기죄는 재물죄이자 이득죄다 라고 말씀드린 바 있죠. 저 맨 앞에서. 그리고 편취죄고요. 자,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다 했는데 다수설 판례 그랬습니다. 이 종전에는 이 보호법익에 대해서 학설과 판례가 견해를 약간 달리 했었어요. 자, 그런데 최신 판례가 밑에 보시면 최신 판례 나와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다 이렇게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학설과 판례가 견해 대립이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다. 이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요? 개인적 법익에서 나오죠. 개인적 법익에서 나온다. 자, 밑에 각주 한번 가볼게요. 각주를 가보시게 되면 자, 각주 1번 체크해 볼게요. 자, 기망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된다 하면 안 됩니다. 기망을 썼다 하더라도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 때에는 그때는 사기죄가 안 돼요. 또 기망을 썼다 하더라도 개인적 법익이 아닌 국가적 사회적 법익을 침해했을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사기죄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자, 이 점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게 되면 공무원을 기망했죠. 그래서 여권 발급받았거나 공무원을 기망해서 세금 포탈했거나 또는 공무원을 기망해서 공무원 자격을 사칭했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사기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국가적 사회적 법익 침해다 보니까. 그렇죠? 개인적 법익에서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 보니까 사기죄가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요 예에서 이 세금 포탈 밑줄 봐보세요. 세금 포탈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고 하는 부분도 밑줄 그어보세요. 이 두 가지는 판례가 있어요.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고 이 두 가지는 판례가 명시적으로 설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올라가 볼게요. 자, 여기 꺽쇠 2번 나와 있죠? 꺽쇠 2번에다가 별표 쳐보시고요. 자, 기망행위에 의해서 조세 포탈 나와 있죠? 세금 포탈입니다. 그리고 조세의 환급 공지를 받았을 때에는 마지막 줄에 형법상의 사기죄는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그쵸? 자, 그래서 사기죄가 되지 않다 보니까 조세세모는 사기죄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뭐 여기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이건 시험 안 나와요. 이건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형법상의 사기죄가 된다 안 된다를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 국가적 사회적 법을 침해했을 때는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쵸? 그런데 올라가 보시면 꺽쇠 1번입니다. 꺽쇠 1번. 자, 기망행위를 통해서 국가적 사회적 법익을 침해했을 때, 즉 공공적 법익을 침해했을 때 안 된다 했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그 동시에 형법상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가 될 수 있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이때 동일하다는 부분은 이제 예외적이죠. 예외적으로 사기죄가 될 수는 있다 이런 말이. 원칙으로는 안 된다 이런 말이. 되시죠? 이해되십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맨 위에 판례입니다. 자, 기망행위에 의해서 국가적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래 사기죄가 되지를 않는단 말이. 이것이 바로 뭐다? 여기다 원칙이라 적어서 원칙이다 이런 말이고 그 밑에 판례에 이것이 예외입니다. 예외.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이고. 그래서 원칙과 예외를 각각 알아두세요. 자, 됐습니다. 일단은 이 판례에서는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도급계약 당시 관련 영업,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 자격, 계약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만 갖고서는 뭐 사기죄가 되네 안 되네를 평가할 수는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 된다 안 된다고 봤을 때는 마지막 줄에 본질적인지 여부를 심리 판단한단 말인데 요 두 번째 줄부터 끝까지보다는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요 부분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이 판례에서는 두 번째 줄 이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줄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예외로 가시면 된단 말이죠. 됐어요? 됐습니다. 자, 일단은 놔두세요. 이 꺽쇠 한번 놔두시고요. 다음 페이지를 한번 가보시면 이 농지보존 부담금 사건 나와 있는데 이 판례가 최근에 아주 출제가 잘 됐습니다. 이 판례가 2019년도 12월 달에 나온 판례잖아요. 근데 이 판례가 나오자마자 작년도에 일반경찰 1차 시험, 뭐 법원행정고시,
올해 일반경찰 시험, 승진시험 계속해서 이 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를 꼭 좀 정리를 해두세요. 여기 꺽쇠 1번 방금 했죠? 국가적 공공정보법을 침해했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때는 사기죄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은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꺽쇠 1번은 놔두세요. 놔두시고 꺽쇠 2번을 볼게요. 꺽쇠 2번에다가 별표 쳐보세요. 그리고 자, 맨 위에 올라가 보시면 요 사실관계 있죠? 요 사실관계가 이제 작년도에 일반경찰 법원행정고시에 이 사실관계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판결로지만 보시면 안 되고 사실관계까지 같이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꺽쇠 2번을 보시게 되면 일단 꺽쇠 1번 가볼게요. 국가적 법익을 침해했다 하더라도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때는 사기죄가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여기 갑은 담당 공무원을 기망했다. 그래서 납부 의무가 있는 농지보존 부담금을 면제받았다. 그래서 면제받은 것만큼의 차액을 이득 취했다는 거죠. 이게 사기죄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인데, 자, 꺽쇠 1번에서 국가적 공공정법을 침해했다 하더라도 재산권 침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다 했는데, 그러면 이 농지보존 부담금을 면제받은 것이 동일하게 평가할 수가 있느냐, 이런 말이 있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일하게 평가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 침해행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죠. 침해행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자,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 부분은 참 안 나옵니다. 그 밑에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침해행정이란 말의 개념을 모르니까 그래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호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 자가 재화나 영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권력작용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침해행정에 속한다 했는데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죠? 몰라요. 그쵸? 자, 그러면 쭉 한번 내려가 보세요. 자, 여기 침해행정이란 말의 개념을 적어놨는데요. 자, 침해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제한하고 박탈하거나 또는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을 말한다 했는데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여기서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그 행정의 예가 바로 뭐냐면 그게 지금 바로 보는 농지 전용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그 사례가 된단 말이죠. 그럼 농지 전용 부담금이라는 게 뭐예요? 농지. 자, 보세요. 여러분 집을 지으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집을 지으려고 하면 이 땅에다가 집을 지어야 하잖아요. 그럼 이 땅이라고 하는 이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어야 여기다가 집을 건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집을 건축하려면 이 땅 지목이 대지라고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목이 논이라든지 밭이라든지 과수원이라든지 여기는 지목이 논이 답이죠. 밭이 전이죠. 답이나 전, 과수원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다 집을 못 지어요. 못 짓는단 말이에요. 이 농지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지목이 논, 밭, 과수원에 집을 칠 수는 있지. 집을 지을 수는 있는데 그게 불법이잖아요. 불법. 그래서 이것이 합법으로 집을 지으려면 이 지목이 논밭 과수원 되어 있는 것을 지목을 대지로 바꿔줘야 돼요. 바꿔야 된단 말입니다. 바꾸는데 지목을 농지에서 대지로 바꾸는데 그 돈이 적지 않게 들어가요. 평당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평당 30%인가? 어쨌든 돼요. 농지법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럼 농지 전용 부담금을 왜 부과하는 건가요? 여러분 농지에다가 집을 짓거나 공장을 짓거나 그치? 이런 것들을 지으면 농지가 없어지잖아요. 우리나라 전 국토에서 농지가 그만큼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농지가 없어지는 만큼 그만큼 투기꾼들이 성행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농지가 없어지는 것을 거의 최소한
지양하기 위해서 농지 전용 부담금이라는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 세금 부담하는 것이 바로 뭐다? 침해 행정 영역이다 이런 말이. 그쵸? 그래서 올라가 보시게 되면 요 침해 행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자 국가적 공공적 법익을 침해한 경우라 할지라도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인데 판례는 뭐라 하냐면 동일하게 평가할 수가 없다는 말이. 설령 보세요. 침해 행정 영역에서 일반 국민이 공무원을 기망하여 권력작용에 의한 재산권 제한을 면제받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것은 사기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즉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서 결국 원칙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겠나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게 되면 결론이 뭐냐면 침해 행정 영역에다 세무 쳐보세요. 그 바로 얘가 바로 뭐다? 이 침해 행정에 속하는 그 사례가 바로 뭐다? 여기 사례 보시게 되면 기망 밑줄 그시고 농지 보전 부담금 세무 쳐봐요. 이 농지 보전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침해 행정 영역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적 법익 또는 사회적 법익, 공공적 법익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뭐다?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됐어요? 됐어요. 왜 자기는 동일할 것 같은데 왜 동일하지 않는가요? 이렇게 질문하지 마시고 그렇게 판례가 명시했기 때문에 그대로 숙지해서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직 하나 안 했죠? 여기 3번 안 했습니다. 3번도 출제가 잘 됩니다. 이거 별표 쳐보시고. 자, 주유소 운영자가 농어민 등에게 그 면세율을 공급한 것처럼 위조한 이 면세율 공급 확인서로 정유회사를 기망하였다. 그래서 면세율을 공급받았다는 거죠. 그 차액만큼 이 사람이 이득을 취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자 보세요. 요 기망의 상대방은 회사잖아요. 회사는 개인적 법익이잖아요. 국가적 사회적 법익이 아니죠. 그쵸? 요 개인이나 법인을 기망한 것은 개인적 법익인 거예요. 그래서 기망의 상대방이 회사이다 보니까 여기서는 요 회사에 대한 사기죄는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 법익 침해이니까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그 차액만큼을 취득한 것은 이것은 국가나 지자체를 기망한 부분이 아니죠. 이건 회사를 기망한 부분이지 국가나 지자체를 기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될 뿐이지 국가나 지자체를 기망해서 사기친 부분은 아니다는 겁니다. 이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판례 쉽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